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22일 밤 9시입니다. 이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오늘 아주 충격적인 사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검찰이 노무현 재단 은행 계좌를 열람한 의혹이 있다 라고 2019년 말부터 주장을 해왔는데, 오늘 노무현 재단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을 통해서 그런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내가 판단을 잘 못했다. 적개심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확정 편정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다. 거기에 따른 책임을 달게 지겠다 해가지고 아주 전면적인 사과를 했습니다. 이건 아마 문재인 정권입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의 제대로 된 사과 1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평가할 만합니다. 문제는 당사자가 누구냐 하면은 한동훈 검사장입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조국 수사를 지휘했던 사람입니다. 대검 이 반부패 강력부장으로서.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을 찍어서 노무현 재단 계좌를 열람했다고 계속 의혹을 제기했으니까 이제는 한동훈 검사장이 어떻게 나오느냐는 겁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즉각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늦게라도 사과한 것은 다행이지만 부득이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다 라면서, 저는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근무 시 유시민 이사장이나 노무현 재단 관련 계좌 추적을 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 여러 차례 사실을 밝혔음에도 유 이사장은 지난 1년간 저를 특정한 거짓 선동을 반복했고, 저와 유 이사장 거짓말을 믿은 국민들도 이미 큰 피해를 당했다. 특히 다음 대목이 중요합니다. 작년 7월 24일 유 이사장은 저에 대한 이른바 채널A 사건 수사심의회 당일 아침에 맞춰서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저를 특정해서 구체적인 거짓말을 했다. 유시민 이사장이 한동훈 이름과 시기까지 특정하여 방송에 공개하니 사실이겠지라고 대중을 선동하고 저의 수사심의회에 불리하게 영향을 주겠다는 의도였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한동훈 씨가 한 맺힌 이야기입니다. 작년 7월 27일 사실은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사이의 공모관계가 전혀 없었는데도 이 문재인 정권이 있었던 것처럼 엮어가지고 채널A 기자는 구속하고 그 다음에 한동훈까지 걸려고 하는 이 수사를 벌리는데, 이 판이 커졌어요. 왜 판이 커졌느냐? 이 선동에 MBC가 그 유명한 선동방송인 MBC가 가세하고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해가지고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고 있는 이 채널A 사건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사건의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인데 이제 뭐 다 밝혀졌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이 사건과 전혀 없는 걸로 밝혀졌는데, 당시에는 이 정권이 민주당과 이 만만한, 자신들로부터는 보기에는 만만한 의용 언론을 앞세워가지고 몰아가니까 이 한동훈 검사장이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달라고 요구를 해가지고 이 외부 인사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가 7월 24일 회의를 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결론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는 무리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마라. 이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혐의는 없는 거다. 바로 그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참으로 아슬아슬한 순간에 바로 그날 딸을 맞춰가지고 유시민 씨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똑같은 거짓말을 했다. 자신은 지금 조마조마한데 여기에 영향을 미치려고 이런 거짓말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은 그런 구체적인 거짓말을 한 근거가 무엇인지, 누가 허위 정보를 제공했는지 밝혀야 한다. 유 이사장이 늦게라도 사과한 것은 다행이지만 부득이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다 라고 아주 강경하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계좌 추적이라는 게 뭐 많이 이루어집니다. 저도 여러 번 은행에서 통지가 옵니다. 수사 목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계좌에 대한 정보를 경찰이나 검찰에 제공했습니다. 보면은 대충 날짜가 한 6개월 지나서 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면은 그 전화번호가 적혀 있어요. 담당자 전화번호 물어보면은, 다른 사건을 수사하다가 그 관련 돈이 저희 계좌에 들어간 것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뭐 이제 끝났습니다. 이런 대답입니다. 거의 다. 그러니까 반드시 금융기관은 A라는 사람의 정보를 수사기관에 주면은 본인한테 연락을 하게 돼 있어요. 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 목적상 늦출 수가 있습니다. 6개월 늦출 수 있고 더 늦출 수도 있어요. 최장 1년 늦출 수가 있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서 안 오면은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시민 씨는 상당수 전에 자기에 대한 계좌 추적이 없었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2019년 말에 계좌 추적을 당했다고 이야기했을 때 검찰이 즉각 그렇게 한 사실이 없다라고 하면 그걸 믿으려야죠. 계좌 추적을 해놓고 검찰이 계좌 추적을 해놓고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기록에 다 남아있고 특히 은행에 다 기록이 남아있는데 그런 거짓말을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은 개인이 거짓말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국가기관이 거짓말하기는 어렵다는 걸 이 유시민 씨도 이 장관 출신인데 그걸 몰랐을까요? 그런데 그 뒤에도 계속 거짓말했다는 겁니다.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이 한동훈 검사장이 오늘 한 이야기 이게요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한테 그 정보를 들었느냐? 그거 좀 밝혀라 이겁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했느냐? 사실은 그게 궁금합니다. 유시민 씨가 누구로부터 정보를 들었을 건데 그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 게 틀림없습니다. 이런 허위 정보를 제공한 거니까요. 아니면은 이 한동훈 검사장이 이런 쪽 수사 베테랑인데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왜 유시민 씨는 검찰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추적했을 것이라고 왜 의심을 하게 되었느냐? 그게 궁금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왜 그렇게 의심을 하게 되었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사기관이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추적할 것으로 걱정할 만한 일이 무엇인지 유 이사장이 1년 반 동안 마치 계좌 추적이 사실인 것처럼 반복해서 말한 이유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 왜 이렇게 걱정을 하죠? 노무현 재단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노무현 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보면은 거기에 무슨 걱정할 만한 일이 있나요? 아니 그렇지 않으면은 설사 계좌를 들여봤다 하더라도 저는 통보가 올 때마다 약간 기분은 별로 안 좋지만은 겁날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계좌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내가 뇌물 받은 적도 없고 하니까 마음이 편합니다. 그런데 이 유시민 씨는 왜 이렇게 걱정이 많죠? 더구나 추적했다는 통보를 받은 사람도 아니잖아요. 추적했다는 통보를 받으면 그때부터 걱정해야 되는데 미래 지레짐작으로 이 노이로제가 걸렸는지 검찰이 계좌를 추적하면 안 될 뭐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 건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해달라는 이 한동훈 검사장의 주장은 이 비수입니다. 비수. 거기에 대해서는 자신은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닐까요? 왜 이렇게 겁을 냈느냐 이겁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또 조국 씨가 과거에 남긴 글이 또 등장합니다. 이 조국 씨는 과거에 너무나 이 모진 이야기,
내로남불 같은 이야기라기보다는 너무나 잔인한 이야기를 많이 남겨서 가끔 이런 처지에 인용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기자들이 이런 건 또 잘 캐내죠. 조국 흑서의 저자인 김경률 회계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다고 언론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김경률, 제 입장을 평소 존경하는 교수님의 트윗으로 대체합니다.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들로 고통을 겪은 분들을 봤습니다. 저는 이 사과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해놓고 밑에다가 조국 씨가 2016년 12월 1일 한참 탄핵 요구 촛불 시위가 진행되고 있을 때인데 조국 씨가 썼던 글을 딱 붙여놨습니다. 조국 씨가 이렇게 끔찍한 글을 썼네요. 사람을 무는 개가 물에 빠졌을 때 그 개를 구해줘서는 안 된다. 오히려 더 두들겨 패야 한다. 그러지 않다면 개가 무태에 나와 다시 사람을 문다. 다시 사람을 문답니다. 또 2010년에는 이런 걸 또 올렸네요. 조국 씨가. 조국 전 법무장관이 2010년 소셜미디어에 올린 것으로 알려진 게시글 내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린 것으로 알려진 하노니까 이게 확인이 됐다는 뜻인지 안 됐다는 뜻인지 모르겠는데 설명은 적선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이 딸의 외교부 특채 문제로 사퇴를 앞두고 있을 때 조 전 장관은 유명한을 비롯한 고위직들은 무슨 일이 터지면 사과를 한다. 어디선가 들은 우스갯소리 하나 한다. 파리가 앞발을 싹싹 비빌 때 이놈이 사과한다고 착각하지 말라. 파리가 앞발 비빌 때는 뭔가 빨아먹을 준비를 할 때이고 우리는 이놈을 때려잡아야 할 때이다. 참 잔인한 이야기를 해놓았는데 이게 다 부메랑이 되어가지고 돌아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권력이 남아있을 때 이재수 자신이 죽음으로 몰고 간 자신이 세월호 유족 사찰은 불법이고 일탈행위다 라고 허위 정보를 정군 지휘관 회의에서 전파함으로써 수사에 무리를 가하도록 해가지고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됩니다. 사과를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사과 1호 유시민 이 파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